안녕하세요. 기업 강의 개인연금 컨설팅 전문가 차경수입니다. 연금 상담하다 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분들 연금 준비 상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걸 느낍니다. 이분들은 노란우산 공제에 많이들 가입해 있습니다. 노란우산이 연금저축보다 더 좋다, 아니다. 노란우산은 노후연금 기능은 약하다. 연금저축이나 IRP가 더 우선이다. 상황별로 다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분들 연금 준비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대표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부금액의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고 적립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복리로 굴려주고 폐업하면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소상공인 퇴직금입니다. 나중에 최대 20년간 연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4천만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노란우산에 연 500만원 내면 최대 82만 5천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도 연 900만원을 납부한다면 여기서 또 148만 5천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계좌는 연 1,8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줍니다. 종합소득 연 4,500만원까지는 납부금액의 16.5%를 감면해주고 연 4,500만원을 초과하면 13.2%를 감면해주는 매우 세금 혜택이 큰 노후연금 상품입니다. 은행보다는 증권사 비대면 계좌가 유리합니다. 그럼 노란우산과 연금저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금 절감 측면입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득 4천만원까지는 500만원, 4천 초과 1억까지는 300만원, 1억 초과 때 200만원 소득 공제해 줍니다. 임대소득이나 기타 소득은 공제해 주지 않고 사업소득만 공제해 줍니다. 노란우산은 사업소득만 공제해 주지만 연금계좌는 근로, 기타,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에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금 줄여주는 소득 범위가 넓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소득 구간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 4천만원 기준입니다. 이해하시려면 소득세율을 이해합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건 소득에서 이런저런 금액을 공제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표에서 보시면 그런 소득이 4천만 원이라면 세율이 15%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천만 원이라면 세금은 4천만 원의 15%인 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누진공제액 126만 원을 공제하면 474만 원이죠. 여기에 지방세 10%를 내야 하니까 521만 4천 원이 최종 내가 내야 할 세금입니다. 4천만 원 소득인 대표님이 노란우산에 연 500만 원을 내면 500만 원 소득 공제를 해주니까 과세 소득이 3,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내야 할 최종 세금이 438만 9천 원입니다. 4천만 원일 때는 세금이 521만 4천 원이었는데 소득공제 500만 원 해주니까 세금이 438만 9천 원으로 줄었네요. 82만 5천 원이 줄어듭니다. 세율 15% 구간이니까 지방세 포함 16.5%가 줄어듭니다. 연금저축과 IRP도 16.5% 세액공제 해주니까 세금 절감 효과는 같습니다. 세금만 따지면 소득 4천만 원 구간에선 노란우산과 연금저축 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세소득 1,400만 원 구간을 볼까요? 이 구간은 거의 세금이 없겠지만 세금 절감 금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득 1,400만 원까지는 소득세율이 6%입니다. 500만 원 소득에서 공제하면 세금 33만 원이 절감됩니다. 똑같이 500만 원을 공제받는데 아까 과세소득이 4천만 원일 때는 세금이 82만 5천 원 줄었는데 과세소득이 1,40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33만 원밖에 감면받지 못합니다. 과세 표준별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종합소득 4,500만 원까지는 똑같이 16.5% 세액공제 받으니까 82만 5천 원 세금 감면 받습니다. 결국 과세소득 1,400만 원 이하에서는 이론상 노란우산은 33만 원, 연금저축은 82만 5천 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과세소득 7천만 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 구간은 세율이 24%입니다. 노란우산 300만 원 소득공제하면 지방세 포함 세금을 79만 2천 원 줄일 수 있습니다. 300만 원만 내면 최대 79만 2천 원 세금을 돌려준다니까 엄청나죠. 연금저축은 종합소득 연 4,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 세액공제 해줍니다.
노란우산 공제랑 비교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300만 원 냈다고 가정하면 39만 6천 원 세금 절감됩니다. 똑같은 300만 원인데 노란우산은 79만 2천 원, 연금저축은 39만 6천 원. 노란우산이 2배 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 소득이 1억 5천만 원일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득이 1억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200만 원만 해줍니다. 아쉽죠? 노란우산 200만 원 소득공제 받으면 세금이 77만 원이 절감됩니다. 이에 반해 연금저축은 26만 4천 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높은 구간에서는 노란우산의 세금 혜택이 연금저축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노란우산은 과세소득이 클수록 세금 절감률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 과세소득이 1,4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느 구간이라도 노란우산이 연금저축보다 세금 절감 효과는 같거나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종합소득 4,500만 원이 넘어가면 노란우산이 연금저축의 2~3배 가까이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 나중에 찾을 때 떼는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폐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도 60세 이상 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금과 이자를 합해서 지급하는데 퇴직소득세만 냅니다. 퇴직소득세는 아주 작습니다. 물론 이미 해지를 하면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이자에 대해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찾으면 아주 적은 퇴직소득세만 내고 해지하면 16.5%를 뗍니다. 월 25만 원씩 10년간 내면 원금과 이자가 3,550만 원 정도 됩니다. 퇴직소득세가 35만 원이니까 실효세율이 약 1% 정도 되네요. 얼마 안 되죠?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 절감액은 1,584만 원입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해준다고 했죠. 그런데 복리이자도 받고 압류도 안 된다고 하니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꾸준히 납부할 수도 있겠죠. 5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해주니까 100만 원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겁니다.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도 퇴직소득세를 떼나요? 떼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를 떼는 건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이자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인 거 아시죠? 연 700만 원을 내면 1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거고 이 금액은 나중에 연금소득세 내지 않은 거랑 똑같습니다.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알아서 세금 계산할 때 빼주나요? 아닙니다. 내가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랑 같습니다. 공제에서는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연금소득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떼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6천만 원의 개인사업자는 최고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 500만 원을 냈다면 200만 원은 소득공제 받지 않았겠죠. 이렇게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놔두면 노란우산에서는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출력해서 제출해야 확실하게 빠지는 겁니다. 또한 매년 300만 원 냈더라도 특정 연도에 장사가 안 되어 소득이 아주 적어서 300만 원 소득공제 받지 않아도 된다면 종합소득 신고할 때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만 놔두면 모두 소득공제 받은 거로 인식하고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과 연금저축에 떼는 세금을 비교해보면 노란우산은 35만 원, 연금저축은 184만 원대입니다. 세 번째, 수익률 비교입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예금에 운용할 수 없고 펀드나 ETF 같은 투자 상품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예금을 운용할 수 있는 IRP 계좌와 노란우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 노란우산은 3.3%이고 IRP 계좌에서는 월복리 4.45%입니다. 참고로 공무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행정공제에는 4.87%이고 교직원 공제이자는 4.6%입니다. 노란우산과 공제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노란우산 이자는 IRP 계좌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저축은행 월복리 이자보다 낮고 행정공제나 교직원 공제 이자보다도 확실히 낮습니다. 네 번째, 연금 수령 요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란우산은 60세 이상이고 120개월 이상 납입했고 실수령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연금처럼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저축은 55세 이상이고 가입한 지 5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 요건이 됩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일시금으로 찾는 게 원칙이고 연금저축은 연금으로 찾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노란우산도 연금 형식으로 찾을 수도 있고 연금저축 또한 세금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일시금으로 찾을 수는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수령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해서 찾으면 16.5%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수령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려면 10년간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노란우산은 수령 한도 자체가 없습니다. 최소 5년에서 최장 20년까지 선택해서 분할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물론 연금처럼 받다가 도중에 남은 금액 한꺼번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선 연금저축이 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5번째, 노란우산 좋은 점,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좋은 점입니다. 지자체로부터 최대 36만 원까지 희망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낮은 이자로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자문, 삼성전자 제품 구매, 휴양시설 이용, 건강검진 등 각종 복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은 압류할 수 없고 금액과 관계없이 국가가 보장합니다. 과세 표준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매우 큽니다. 이자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대신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찾을 때 퇴직소득세를 내는데 아주 적습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외 수령 시 16.5% 기타소득세를 내지만 노란우산은 일시금으로 받아도 미미한 퇴직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연금계좌는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아야 하지만 노란우산은 수령 한도라는 게 없습니다. 반면 아쉬운 점은 비용 차감 후 과세 소득이 얼마 안 될 때 소득공제 혜택이 미미합니다. 시중은행보다는 이자율이 대체로 높으나 다른 공제나 IRP 계좌에서 매수할 수 있는 예금 이자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무등록 프리랜서는 폐업이 없습니다. 60세 전에 공제금을 받으려면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연 500만 원인데 연 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 300만 원, 1억 초과하면 2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 효과는 큰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너무 적습니다. 이에 비해 연금계좌는 소득과 상관없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은 투자 실적에 따라 다르지만 예금만 한다고 가정해도 IRP 계좌가 더 좋습니다. 노란우산과 연금계좌 종합 정리해드립니다. 과세 표준이 연 1,400만 원도 안 된다면 노란우산 메리트는 거의 없습니다. 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노란우산 소득공제 혜택이 매우 큽니다. 연금계좌는 13.2% 혜택이 있지만 노란우산은 26.4%로 연금계좌에 비해서 2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 1억 정도면 연금계좌의 3배 가까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는 노란우산과 연금저축, IRP, ISA 계좌를 모두 활용해서 노후 연금 준비를 하십시오. 뭐가 더 좋다? 이건 아닙니다. 소득 규모, 자금 성격, 그러니까 노후 연금용으로 쓸 건지 사업자금 마련 같은 목돈 마련용인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노후 연금이 목적이라면 과세 표준이 4천만 원 이하라면 노란우산 공제보다는 연금 계좌의 비중을 더 둬야 합니다. 연 4천만 원 이하면 여유 자금이 별로 없을 겁니다. 굳이 노란우산까지 병행할 필요 없습니다. 대출이나 지자체 지원 등 노란우산 장점을 살리고 싶다면 노란우산에는 적은 금액으로 가입하시고 연금저축이나 IRP에 많이 내십시오.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을 넘는다면 이 구간에서는 소득공제 효과가 매우 크니까 노란우산에 연 300만 원 한도까지 우선 채우십시오. 소득공제 한도 초과해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계좌에 연 900만 원을 내고도 여유가 있다면 모를까 노란우산은 소득공제 혜택 외에 연금계좌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노란우산에 300 넣고 나머지는 모두 연금계좌에 납부하십시오. 나는 까먹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은 관심이 없다면 연금저축에 넣지 말고 IRP 계좌에 내고 저축은행 예금에 운용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이 얼마, IRP에 얼마 넣지? 정답이 없습니다. 같은 듯 다른 점들이 있으니까 투자 성향에 따라 액수를 정하시되 저는 IRP 비중을 높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IRP 계좌에서는 예금 매수가 가능하고 ETF 매매 수수료도 없습니다.
노후 연금 마련이 목적이 아니고 목돈 모아서 쓸 계획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55세 전에 찾아서 써야 할 자금이라면 연금 계좌에는 납부하시면 안 됩니다. 노란우산은 55세 전에도 폐업하면 페널티 없이 공제금을 찾을 수 있지만 연금 계좌는 아주 특별한 사유 외에는 55세 전에 찾으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중도 인출이 된다고 연금저축 펀드에 납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중도 인출해도 16.5% 세금 토해내야 합니다. 물론 노란우산도 폐업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데 찾으면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결론은 노란우산은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낼 필요는 없다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인 프리랜서 같은 경우 아예 노란우산은 패스하십시오. 과세표준 1,400만 원을 초과하면 딱 소득공제 한도까지만 내시고 여유자금이 있으시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내십시오. IRP 계좌에서 최대 16.5% 세액공제 받으면서 4% 넘는 예금이자로 굴려갈 수 있습니다. 복리로 이자 많이 준다고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노란우산에 많이 내는 건 기회의 손실입니다. 연금 탈 때 연금 소득세를 걱정하시는 분 계실 텐데 최소 연금저축에서 13.2% 세액공제 받고 최대 5.5% 연금소득세 냅니다. 연금소득세 내더라도 세액공제 받는 게 득이 큽니다. 그리고 노란우산이든 연금저축이든 IRP든 건보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노후연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실제 소득이 적지 않아도 비용 제외한 사업소득이 적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냅니다. 보험료를 많이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우선 소득세를 줄여야겠다는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장기간 소득 창출을 꾸준히 해도 직장가입자나 직영연금 가입자와 비교하면 연금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다 수입이 일정치 않고 업종을 바꾸거나 사업이 잘 안 되면 보험료를 못 내기도 합니다. 결국 내는 기간도 적고 내는 액수도 적고 사업 때문에 가끔 목돈이 푹푹 들어가다 보면 노후연금 신경 쓸 겨를 없이 훌쩍 50이 넘어갑니다. 슬슬 노후가 걱정될 쯤 되면 가족, 친척, 후배, 아는 언니, 아는 동생한테서 들은 이상한 연금보험 몇 개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내 연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친척의 부탁으로 내가 죽어야 나오는 종신연금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사업비 비싼 변액연금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원금에 차지 않아 스트레스만 받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소갈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대체로 공적연금 준비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남편 사망 시 나올 유족연금 바라보며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안 한 전업주부도 있고 프리랜서의 경우 어떻게든 보험료를 줄이려고 해촉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내더라도 가급적 적게 내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적연금 준비가 미흡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되겠지만 괜찮습니다. 보험료 줄이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어렵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꼭 내시고 끊긴 구간은 나중에 꼭 추납하십시오. 노후연금용이라면 노란우산은 소득공제 한도까지만 내시고 나머지는 연금계좌나 국민연금에 치중하십시오. 굳이 우선순위를 두라면 저는 국민연금을 추천드립니다. 목돈 마련이든 노후연금이든 소득공제 한도까지는 꼭 채우시라는 게 핵심이고 연금계좌나 ISA 계좌에 비해서 메리트가 떨어지니까 한도 초과할 금액은 연금계좌나 ISA 계좌를 활용하시라는 게 결론입니다. 연금 준비가 안 되면 몸이 아파도 기약 없이 장사해야 합니다. 하루 10시간 이상씩 식당에서 일하느라 편하게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이랬는데 노후연금은 부족하고 몸은 지쳐가고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연금 부족하면 노후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안 죽고 안 태어나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2040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40%가 된다고 합니다. 이상한 보험들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지금이라도 방향 설정을 잘 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는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보험을 팔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개인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 강의나 개인 유료 연금 컨설팅을 원하시면 메일 주십시오. 본 영상 내용을 텍스트로 보고 싶다면 네이버 블로그 연금 이야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